사업가는 돈을 어디서 빌려요? 지금까지 경제의 3대 주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선인 가계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다시 금융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 중 기업은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여 돈이 필요한 반면에 가계는 소비도 하지만 저축 또한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은 주로 가계와 기업 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금융이라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하며 바로 이곳을 통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투입 요소 중의 하나인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물론 가계에서도 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이 필요할 수 있죠. 이렇듯 금융은 자본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금의 공급자로서의 가계와 자금의 수요자로서의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중개 방법에 따라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 공급자, 즉 가계와 자금 수요자, 즉 기업 사이에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가계에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저축한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는 은행을 통해 기업과 간접적으로 금융관계를 맺습니다. 이와 달리 직접 금융시장은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때 증권회사, 투자 신탁회사 등이 복잡한 업무를 대행만 해줍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곧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신용 위험,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빚을 져도 공급자인 가계에는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가계로부터 저축을 받고 낮은 이자를 주는 반면 기업에게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어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기업이 파산해도 간접금융시장에서 그 부담은 은행이 지기 때문에 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위험을 가계가 말 그대로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을 구분하는데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죠. 은행처럼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증권사와 보험사 등도 금융기관에 속합니다. 사업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사람들은 은행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에 목돈을 맡긴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1년이 지난 후에 목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까요? 은행은 나와 다른 예금자들이 맡긴 저축액으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후에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사업가는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은행 금융기관은 증권회사입니다. 기업의 주식과 채권과 같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부탁받은 증권을 대신 사주거나 팔고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합니다. 단 은행과는 달리 기업의 신용 위험은 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도는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에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은행 예금처럼 1년 이내에 짧은 단기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금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증권시장과 경제주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비중이 높습니다. 경제의 3대 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등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각 경제 주체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한 조직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광고도 만들 것이며 해외 수출을 위한 새로운 공장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대 기업들은 막대한 시설 투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증권시장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증권과 가계와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증권시장은 가계를 비롯한 각종의 경제 주체가 자신의 여윳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금하는 것이 투자의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도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경제 역할인 저축과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증권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경제 주체 중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로, 항만, 공해처리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그 외 각종 자원의 개발, 기간 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충당합니다. 또한 정부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채권을 사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돈이 도는 과정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